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나 혹은 리서치 앤 디스커션 작성할 때 우리 연구 대비해서 이전 연구들이 어떻다, 이전에는 어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현재 연구, 우리의 연구. 우리의 현재, 우리의 스터디 대비 이전 연구가 어땠다, 비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previous study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혹은 틀렸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맞을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라 문맥상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틀린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의 일이, 그래서 이게 FTIR 스터디라고 했죠. 우리의 일이 FTIR을 이용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재 우리 일 대비해서 그 이전에 previous FTIR study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이건데, 우리 일이 이건데, 이거 대비해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이전의 FTIR 스터디다. 이전의 스터디가 있었다. 그러면 이 일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previous FTIR study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FTIR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이, 그래서 NMR 일은 NMR이란 말이에요. NMR. 우리 일은 NMR 일이에요. 우리 일 대비 이전 일을 지칭할 때 이 FTIR 스터디는 굳이 previous FTIR 스터디라고 하면 굳이가 아니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일 대비 그냥 FTIR 스터디를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previous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이럴 때는 according to an FTIR 애니까 on이 되겠죠. on FTIR study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an FTIR study 하면서 뒤에 내용을 말해주면 돼요. 이 일에 따르면 이렇다. 만약에 복수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ccording to previous FTIR studies 이렇게 쓰게 되면 아마도 우리 일은 FTIR 일이겠죠. 아마도 우리 일은 현재 우리 일은 FTIR을 이용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대비 이전에 있었던 다른 FTIR 일을 말을 할 때는 previous FTIR study 여러 개가 있었나 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일은 FTIR 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일은 예를 들어서 NMR 일이었다. NMR을 이용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쓰냐면 FTIR 스터디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현재 일보다는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냥 previous라고 쓰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엄밀하게 하려면 사실 여기다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previous도 스터디를 꾸미고 FTIR도 스터디를 꾸미기 때문에 이 스터디는 FTIR을 이용한 일인데, 그리고 또 previous 일이다. 우리의 스터디보다는 앞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꾸미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콤마 찍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콤마가 없는 순간 이 previous는 뭐를 꾸미냐면 이 전체 FTIR 스터디를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며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의미상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쓰면 어떠냐?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이렇게.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 스터디가 있고 우리의 스터디가 있죠. 우리의 스터디가. 이 앞에 있었던 다른 모든 스터디즈는 당연히 previous 스터디죠.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스터디는 다 previous 스터디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스터디가 있고 앞에 있던 건 다 previous 스터디니까 굳이 previous 스터디 아니어도 우리 스터디 아닌 건 다 previous 스터디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previous 스터디라고 이렇게 previous라고 쓰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리던던트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단어를 하나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tudies reported that. 자, 이렇게만 써도 이 스터디는 우리 스터디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previous studies reported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단수다, previous study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스터디에 따르면 이렇다 할 땐 특히나 더 이거는 그냥 a stud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previous study. 자, 이제 이 두 개를 단수로 놓고 보니까 좀 더 명확해졌죠. 굳이 previous study라고 안 해도 그냥 study, previous 빼도
이렇게 적으면 이 밑에 내용은 지금 우리의 일 말고 다른 스터디,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는 당연히 프리비어스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previous 말고 또 자주 쓰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뭐가 있죠? another가 있죠. another. 자, 여기 예문이 있는데 자, however, in another animal study, different mechanism was suggested through a pattern analysis.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문장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그럼 이제 문맥에 따라 달라요. 이게 another가 무슨 뜻이죠? another가 또 하나의 뜻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another죠. 그게 another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문맥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미 이 앞에 이 문장이 오기 전에는 이미 다른 NMR 스터디 하나를 얘기하고 있었어야 돼. 다른 NMR 스터디. 그게 우리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의 previous 스터디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가 있고 그걸 한참 얘기하다가 그거 말고 또 다른 NMR 스터디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NMR 스터디 A고 이게 NMR 스터디 B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다 하면 요거를 얘기할 때는 another NMR 스터디가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어떨 때 이 another를 자주 쓰냐면은 지금까지 NMR 스터디 다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일이 예를 들어서 FTIR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this current, this work. 이게 우리 일인데 우리 일을 얘기하다가 NMR 스터디 다른 얘기할 때 anothe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래서 우리 일은 이건데 EPR 다른 테크닉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FTIR을 이용한 웍이고 기존에 EPR을 이용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시 이제 NMR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another라고 쓰게 되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NMR 스터디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another가 돼버리면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another? 그럼 기존에 다른 NMR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 일은 FTIR이고 기존에 NMR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NMR 스터디에 따르면 이렇다. A different mechanism was suggested.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라면 이럴 때는 뭐라고 했었어야 되냐면은 일단 이걸 카피하겠습니다. another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NMR 스터디 하면 되죠. however, 이는 NMR 스터디, 하나의 어떤 NMR 스터디에서 이거는 말 안 해도 previous가 되겠죠. NMR 스터디에서 이런 게 suggest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보면 여기서는 어떤 스터디 앞에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nother study that employed FTIR spectroscopy to investigate GFPs found that upon 쭉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이런 내용을 found 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에 that 하면 뭐죠? 제한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많은 스터디들 중에 어떤 스터디들 중에 요거를 만족하는 스터디잖아요. 요게 뭐죠? FT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한 스터디죠. 그러니까 수많은 스터디들 중에 FTIR을 이용한 스터디죠. 그런데 그 중에 또 another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 앞에서 이 문장이 오기 전에 그게 우리 일이든 아닌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FTIR을 이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A를 한참 얘기하다가 앞에서 쭉 이 FTIR 일에 대해서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다른 FTIR 일을 얘기하고 싶다. 이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Another study that employed FTIR spectroscopy.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NMR 얘기를 하다가 혹은 다른 테크닉 얘기를 EPR 얘기를 하다가 이런 테크닉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Another study that employed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FTIR을 사용했던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 중에 또 another study라고 해버리니까 뭐가 하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자주 써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거 얘기해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스터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happen to be 그게 하필이면 이걸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적고 싶었다면 어떻게 적었으면 되죠? 굳이 그렇게 적고 싶었다면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하면 되죠. 여기에 that 대신에 뭐죠? which 여기 카마.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another study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스터디 말고 another study인데 그게 이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게 또 어떤 스터디냐면은 그게 이 FTIR을 이용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FTIR을 이용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이때는. 왜냐면은 여기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그대로 지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지워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게 아무 문제 없죠? 그냥 another study.
다른 스터디, 지금까지 말하던 거 말고 다른 스터디가 요거를 발견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여기 요거를 that으로 쓰느냐, 컴마 which로 쓰느냐, 문맥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하고 앞에서 말한 previous도 마찬가지고 another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자기도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사용해 왔다면 혹은 사용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다른 일, previous study 혹은 another study 이런 내용을 작성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